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오늘의 일정의 설명을 우리 장재원 박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장재원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집회 11주차 수요일이고요. 11주차 만에 드디어 이제 제 담당 오늘 저 김지훈 검사를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일단 저보다 4년 먼저 이 길을 택한 우리 저 민경욱 전 의원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민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민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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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근처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이 나라를 잘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여러분들 귀에 아주 뭐 매일매일 하니까 힘드시겠죠. 이런 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검찰에 이 얘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재원 박사님과 박주현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가서 검찰과 담판을 벌입니다. 검찰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알질 못해요. 알질 못해서 그런 걸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라 이래서 제가 나갔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 슈퍼챗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거를 저는 후보 때면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걸 닫아놨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열어놨더니 그게 죄가 된다고 특철 불러가지고 괴롭혀서 앞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뭐 돌려드리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발견한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를 조사하던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 조사관은 글쎄 자기 지역구, 제 지역구 아니에요. 연수구에서 일어난 부정사태의 실태, 부정선거의 실태, 그러니까 천장에 일장기 투표 용지가 나온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일인데 선관위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벌써 5년 횟수로 5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나라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음에 그런 걸로 밉보여서 재판을 8개나 받고 이런 고초를 당하는 속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그 선관위 직원이 심지어 그 일장기, 일로 보세요. 일장기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아직 잘 모를 검사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어가시는 두 분, 박주현 변호사, 장재원 박사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용기 내셔서 가서 훌륭하게 단판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사상 제일 더운 날이었잖아요. 지난 여름이. 그 여름 동안 벌써 10주, 뭐 100일 가까이 이렇게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이제 그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이 검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서버만 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버를 까라고 했더니 12억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12억 원. 12억 원을 내면 대법원에서 까도록 해주겠다. 근데 벌써 그때는 이 서버가 훼손된 상태였죠. 이게 옮겨놓고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됐더라도 성사가 됐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12억 원을 내야지 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가서 단판을 지어서 이 역사적인 부정선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된다. 이걸 알려주시고 검찰에게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뭐 정보관들이 나와서 들을 수도 있고 지금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정권에 이제 한 반쯤 남았는데 한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거 한 것 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위 있는 사람한테 하도 그 화를 자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있다. 이런 거에 가려가지고 지금 뭐 한미일 동맹의 동맹관계, 일본은 동맹이 아니죠. 한미일 삼각관계를 공고히 했다. 외교를 잘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내치에 있어서 경제도 힘들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힘들죠. 힘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부정선거를 파헤치지 않는 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힌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키고 위기에 처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구한 엄청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 지나간다면 부정선거 사태를 그대로 놔두고 못 본 척했던, 배관시했던 나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사명감을 갖고 해결을 한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검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검찰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 참으로 나쁜 검찰, 능력도 없고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방기했던, 직무를 유기했던 검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우리들의 싸움의 결과로 부정선거를 마침내 부정선거 문제를 건드리고 서버도 까고 서버도 공개하고 그래서 포렌식하고 그래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밝히게 된다면 참으로 자기의 할 일을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일을 했던 훌륭한 검찰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우정이라고 검찰총장이 바뀝니다. 이원석이라는 정말로 나쁜 놈이 있었어요. 지금 검찰총장인데 이게 뺀질뺀질하고 뭐 이상한 영화 보러 다니고 뭐 검찰이랑 다니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에 21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던 그 나쁜 놈이랍니다. 이 나쁜 놈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검찰총장 짓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임명이 돼 있으니까 제정신을 가진 놈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심우정이라는 이 사람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이 옳게 밝혀 있어요. 그 아버지 심대평 국무조정실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할 때 총리실을 제가 출입했는데 그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장이었고 그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역할을 했던 심대평 국무조정실 나오시면 됩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봐도 훌륭한 공무원이었는데 그 아들도 아주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바뀐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러시는 분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여러분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싫어하는 트럼프를 갖고 자꾸 응원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먼 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아니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게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 몇 가지입니다. 1. 그 문재인을 싫어했다. 예? 문재인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눈을 막 이러면서 뭐 A4 용지 내놓고 막 이랬다고 흉내도 내고 다음에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통역하려고 했더니 통역도 필요 없다. 통역하지 말아라. 이런 좀 우리들이 보기엔 내가 싫어하는 형제라도 바깥에 나가서 핍박을 받으면은 싫죠. 이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고요. 다음에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하겠다. 물게 하겠다. 다음에 사드 배치하는데 돈을 물게 하겠다. 뭐 1조 3천억을 물게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해서 트럼프를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맥마스터라는 미국의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와서 폭로를 했는데 무슨 폭로를 했느냐?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자기는 사드를 배치시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걸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아 그래? 이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한 거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데 드는 1조 3천억 원을 한국에서 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NSC에 있는 그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드는 한국에 있는 미군 혹은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도 보호하는 거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 펜스 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안건을 조율하는 거죠. 안건을 조율할 때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이 사드는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배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펜스가 깜짝 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참고해라. 그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난 자리에서 떡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치를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헛기침을 하면서 대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는 북한에서 핵 같은 게 날아오면 그거를 쏴 맞춰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고가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꾸 핵 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수단이다. 이런 역적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자구나. 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시대에는 겹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때의 대한민국에 대해서가 아니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우파예요. 그쪽도 우파가 되는 거고 지금은 좌파 바이든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우파고 또 우리가 좌파였을 때 저쪽 우파였고 그래서 이 동맹 간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된 이 정보를 갖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를 부정선거로 해서 이긴 선거를 빼앗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자신의 공약 1호로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태평양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정선거 척결 움직임이 전해질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10몇억 원이 필요하다고 서버를 까는데 10몇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주현, 장제원 두 분이 들어가서 이분들을 설득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하면 우리에게 좋은 부정선거를 진상규명을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오늘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고 단체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단체장들을 제외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반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부정선거 싸움을 할 때 잘 뵙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거는 세대 교체도 일어나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있다, 이런 좋은 상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운 날씨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난 여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의 끝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2달 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 고발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건 2개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 처음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그 진세영 검사한테 가서 2건에 대해서 이거 수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진전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추가 고발장 뭐 이렇게 의견서 형식으로 또 냈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 가장 명백한 게 뭐냐면 수원 영통구 수원정 선거입니다. 그 이수정 프로파일러 전문가인 그 이수정 씨가 그 후보로 출마했던 곳에 전산 조작이 되는 증거가 이번에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차 개표 상황표의 1차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로 모두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즉, 이번에 선관위는 수금표를 처음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금표를 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나 명백한 전산 조작의 증거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담당 검사 진세영 검사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자, 개표 결과하고 개표 상황표를 봐봐라. 이상하지 않냐? 진짜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장재현 박사님이 고소하신 이 사건 역시 전산 조작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서초경찰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서초경찰서로 갔다가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과천경찰서로 보내가지고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냥 선관위 직원의 착오다. 그리고 이 서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뭐 저도 이의 신청을 할 건데 아직까지 이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금기시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안양지청에 나와 보니까 적어도 안양지청에 있는 검사들은 와, 부정선거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놀라서 중앙지검에도 해야 될 것 같고 용산에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계엄령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거 우리는 생각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엄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알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부정선거 이걸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계속 불안감에 떠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그 범죄자들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안양지청에 있는 이 검사들
충분한 증거들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보고도 외면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스카이데일리 논설위원이 되었는데 이제 5번의 글을 썼습니다. 그 5번을 글을 썼는데 계속 부정선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쓰다가도 계속 결론은 부정선거 척결이다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정선거 척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안양지청을 에워싼 이 부정선거 알림이 대한민국 모든 곳에 다 알려지기를 바라고 오늘 뭐 김지원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알게 되고 또 수사도 하게 되고 전산 서버도 깠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사실 뭐 지난 4년 동안 전산 서버 까는 게 너무 힘들었고 사실 못 깠는데 작년에 국정원이 까줬잖아요. 네. 국정원이 수십억 드는 서버 포렌식을 해버렸습니다. 그 선거무효소송에도 그 포렌식 결과 좀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이미 거기서 전산 서버가 조작된다는 거를 이미 다 국민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모든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불법 채용자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미 판이 딱 깔려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너무나 멀리 왔고 힘들게 왔지만 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고지를 향해서 조금씩 같이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부정선거 없는 그런 우리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구야. 다음은 제6군사관학교 동기생 이용권 동기생인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데리고 레편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이크하고 시스템도 내 친구한테서 빌려온 겁니다. 근데 그 이용권 동기생이 옛날에는 이제 명문고등학교에 있던 서울 4대 부고 총동문회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 생활이 어렵다고 어마어마한 거금에 군자금을 또 오늘 또 전달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울 4대 부고 동문회장이 저 열심히 하라고 돈도 줬지만 오늘 성명서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가 여기 오신 분들 많은데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옛날이니까 앞으로 이 오늘 4대 부고 성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고등학교, 경복, 서울, 용산, 그 다음에 뭐 부산, 제일고등학교 해가지고 인류고등학교 모든 선배님들이 저희 성명서에 동참해 주셔야 믿습니다. 서울 4대 부고 총동문회장 성명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재환 박사께서 소개하신 내용 중에 저는 저 4대 부고 총동문회장이 아니고 그 안에 나라사랑 모임이라는 애국 단체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제대하고 처음인데 계속 사양하다가 오늘은 꼭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고유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표가 생긴 이래 어느 나라에서고 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투표일에는 술을 안 팝니다.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막걸리 선거라고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막걸리가 아니라 위스키를 마시고 투표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에 있는 숫자보다 투표 지수가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고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뭐 배춧잎이다, 일장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사실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국가 전체의 어떤 태도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재원 박사께서 주장하는 이 대수의 원칙, 사실은 대수의 원칙은 일본 말이라고 그러고 큰 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은 가장 그 기초 공통 과목을 이수만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표본 집단이 크다면은 그 안에 표본 집단 전체의 평균값은 그 안에 작은 부분 집단의 평균값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안 맞느냐? 우리가 평소에 경험으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담배를 안 끊었습니다만 담배 피면은 폐암 잘 걸린다. 근데 몇몇 사람이 나 담배 50년 폈는데 안 걸렸어 그런다고 담배 펴도 폐암 안 걸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일반적으로는 이 큰 수의 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이 원칙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맞지 않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밝혀봐야 되는 겁니다. 큰 수의 원칙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지금까지 큰 수의 원칙이 맞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통계 자료 가지고 그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의 기대 수명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다, 당신은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많이 내라, 당신은 오래 살 거니까 조금씩만 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수의 원칙을 당당하게 부정하는 게 어디냐? 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까지 갈 것도 없고 경찰이나 이 검사들이나 이걸 부정한다고 하면 참으로 무식한 소치거든요. 그걸 보다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술도 몇 잔 마시면서 울분을 토하고 하다가 오늘 저 장재원 박사께서 박시훈 변호사하고 같이 담당 검사를 만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 검사에게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은 글을 하나 써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마다 그 학문을 받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긴 세월의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법칙에 많이 어긋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도 학자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경험에 비추어 혹은 직관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특정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추구하는데 검사들은 수사를 통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확률 통계에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이 클 경우에 이 표본 집단 혹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표본 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크게는 통계에 의존하는 국가 정책 결정에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좀 더 작게는 보험 등의 경제 활동에서 예측이 불가해짐으로써 사업 계획을 짤 수밖에 없고 주먹구구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 큰 수의 법칙은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정당별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큰 수의 법칙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거구에서 득표율의 차이가 큰 수의 법칙에 현저히 어긋날 정도로 많이 날 경우에 그 원인을 찾고자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확립된 법칙에 어긋나는 득표율 불일치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 이때도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첫째, 큰 수의 법칙이 원래 틀린 법칙이다. 둘째, 해당 선거구의 그 주민들의 정신 상태가 영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런 통계 자료를 낼 만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셋째,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략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장재현 박사께서 생각하는 가설은 누군가 데이터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법칙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선관위의 서버를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이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연구란 것은 가설을 증명을 해야 성공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지만 다시 말해서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데이터 조작이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되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성공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이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선관위의 서버에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큰 성과란 겁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관위가 데이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만 데이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 선거라도 공명하게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포렌식 작업 없이는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없기에 장재현 박사와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검찰이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난무하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입법부와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김지훈 검사께서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한 철저한 수사로 부정선거에 대한 결론을 명쾌히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초석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우리는 김우치 청장과 김지훈 검사가 대통령과 함께 구국의 결단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영웅으로 남아줄 건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이 가열찬 집회에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 것인가를 결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의 이 면담을 통해서 전사조작 서버가 깔 수 있는 각오와 계기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여태까지 80일 동안 싸워온 그 결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라를 구하는 애국의 일념으로 삼복도일을 지나서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결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면 엄청난 오늘부터 불상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바연 국가바로 세우기 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영신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수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이 무더운 더위에 이 부정선거 세력들과 싸우느라고 투쟁하신 운영진들, 그다음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 애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도륙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의 파괴시켜서 식물인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를 파괴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김국성 씨라고 탈북 고위 관료가 있죠. 이분이 탈북해서 국정원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에 약 15만 명의 간첩이 난파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5만 명의 간첩이 난파되어 있는데 간첩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잡고 있죠, 안 잡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유명한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정원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죠? 김승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잘랐습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른 세상이에요. 이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내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국정원의 휴민트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국정원의 휴민트가 김대중 때 한번 없어졌어요. 약 500여 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있었는데 그 휴민트를 북한 김정은에게 김정일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휴민트 요원들이 다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겨우 복원해 가는데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다시 국정원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종북 세력들의 숙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안보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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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국가 파괴를 하는 것 제외하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백 가지의 국가 파괴 행위를 저질렀는데 선거제도를 파괴시켰습니다. 5년 전에 문재인은 42% 정도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퇴임 직전의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지지율은 없어요. 대통령 퇴임 시의 지지율은 15%에서요 30%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조폭같이 대한민국을 파괴시켰는데 어떻게 50%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자,
문재인 당선 이후에 3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감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자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와 좌파의 비율이 보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항상 보수가 6, 좌파가 4 정도. 근데 이것을 왜곡하는, 완전히 왜곡해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자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프로를 싹쓸이했습니다. 이 완전히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교육감 선거에서 85%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머쥐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 어떻게 하라고요? 아, 가야 된다고? 예, 지금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앞으로 많이 모여서 우파가 결집해서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서 우리 싸웁시다.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자, 실장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역사 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자, 경찰 앞으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수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부정선거는 수사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선거를 싸우려면 앞서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가던 관계로 앞으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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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